네, 안녕하세요. 노랑연금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농지연금으로 활용하기 좋은 농지를 좀 가져왔습니다. 한 5개의 농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농지들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드릴 텐데 한번 쭉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수도권에서 입찰이 가능한 농지도 있고 각 지방에 있는 농지들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농지를 입찰할 수 있는 지역에 있다. 그러면 관심 깊게 보셔도 좋을 만한 그런 농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에 계시지 않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이런 농지들이 그 내 지역에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 깊게 보시고 이렇게 분석을 해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농지는 현재 입찰 진행 중인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자기 자본 4천만 원으로 60세부터 평생 203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그런 농지라고 붙여봤습니다. 제가 이 농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03만 원을 수령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가라든가 아니면 주택연금을 통해서 얼마 정도 있어야 되냐면 보통 1억에 30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기 때문에 2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 6억에서 7억 정도가 있어야 연금 그 매월 따박따박 연금 또는 월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농지연금 이 농지로는 지금 4천만 원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60세부터 평생 가능한 거고 100세 이후 110세 이상 되어도 앞으로 노령화가 되면서 더 오래 살아도 평생 동안 203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농지로 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계산이 되는지 제가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농지연금과 퇴직연금으로 평생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방법을 여러분들께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장점이 뭐냐면 적은 자본으로 높은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연금이 신청할 때 확정된다는 겁니다. 그 출발은 바로 농지의 낮은 낙찰가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30%대 또는 20%대에서도 충분히 문제없는 농지가를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30%대에서 낙찰을 받고 있는데 그 정도에서 낙찰을 받으면 연금을 받아서 8년 동안 연금을 받으면 자기 자본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69세부터는 자기 자본 없이도 충분히 연금을 무자본으로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은 80% 이상의 낙찰가율을 보이죠. 농지는 30% 이하의 농지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회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농지연금의 목적은 농업인의 노후자금 지원이 목표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업인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농지 가격은 안정적으로 우상향합니다. 그리고 영농 경력이 5년이 자격 조건의 전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준비할 수가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됩니다. 농업인 경력을 바로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매를 이용하기 때문에 무언가에 문제가 있는 농지가 유찰이 됐다고 봐야 되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그 방법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농지연금 원데이 특강을 매월 진행하고 있고 경영체 획득반 그러니까 농업인이 되는 그 획득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설명란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퇴직연금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방식으로는 원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디에 투자하면 되냐면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미국 지수 ETF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수익률 약 평균적으로 수익률 15% 이상은 확보할 수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매년 그렇지는 않고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1990년부터 2020년 초반까지 평균 수익률이 미국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18.6%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15% 이상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55세부터 연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아서 10년 단위로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은 수익률이 15% 이상이기 때문에 수익률만으로도 내 그
매월 연금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원금은 유지하게 되겠죠. 자,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이럴 때는 절약해야 되겠죠. 아껴서 쓸 수밖에 없고 일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그 현금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항상 그 다음 해에 그 회복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평균을 웃도는 그런 수익률을 보입니다. 자, 이랬을 때는, 그러니까 수익률이 좋을 때는 일부 현금화를 해서 현금 비중을 좀 높여놓을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운용을 하면은 된다는 거고, 기술주와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분산 투자는 ETF라는 것 자체에서 분산 투자가 되긴 하지만 기술주와 S&P 500으로 분산 투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금을 넣지 않고 배당주 역시도 넣지 않습니다. 수익률은 10% 자기 자본이 많이 없으신 분들의 노후 준비를 저는 돕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S&P 500 정도로 가장 안정적인 자산으로 생각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주식 비중을 높여거나 공격적으로 할 분들은 기술주, 성장 기술주의 상위 10개 그 ETF로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퇴직금 운영에 잘못된 습관을 내서 탈피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일시금으로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퇴직금은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기 때문에 무조건 연금 형태로 받아야 되고 세금이나 이런 관점에서도 당연히 연금 형태가 유리합니다. 주식에 대한 잘못된 관념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주식이 무조건 위험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나의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상품을 고를 때 여러 가지 유의를 해야 되겠지만 가장 우량적인 미국 지수 ETF에 투자한다면 충분히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고 안정성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농지연금용 농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남 당진에 있는 농지이고 1월 21일에 입찰이 예정되어 있는 농지입니다. 자, 7억 8,500 정도가 감정가가 나왔고 최저가가 24%까지 떨어진 1억 8,800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시지가는 3억 8,900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도 2억 정도가 싼 굉장히 가격적으로 장점이 많은 그런 농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게 보면은 필지가 3개 필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3개 필지에 각각의 감정가 또는 공시지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농지는 합필을 하게 되면은 도로와 인접한 필지의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대로 가기 때문에 약 한 6.8% 정도 감정가를 높일 수 있는 그 장점이 있는 그런 농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24%까지 떨어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8%까지 지금 17%까지 떨어졌다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농지라고 보입니다. 제가 연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연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 아까 법원 감정가가 7억 8,500이라고 그랬고 내가 27%로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법원 감정가는 일반적인 감정가의 5에서 10%가 좀 더 비싸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실화 시켰고 그 다음에 5년 후의 감정가는 연간 4% 정도씩은 감정가가 상승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8억 5,900이 되는 거고 5년 후에 농지연금의 담보가치는 감정가의 90%인데 여기에 아까 6.8% 합필을 하게 되면은 6.8% 감정가가 올라간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대입을 하게 되면은 총 9억 1,800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의 담보 가치를 갖는 농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5년 후에. 그런데 5년 동안 자기 자본도 필요하죠. 낙찰가의 80%를 대출받을 거고 그 대출액이 있을 거고 이 대출액에 대한 이자 연 4%로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을 80%를 받았기 때문에 20%는 자기 자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다 합쳤을 때 약 한 2억이 넘는데 그런데 5년 동안의 총 자본은 대출은 그러니까 농지연금을 우리가 신청할 때 대출이
담보 가치에서 한 15% 정도는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대출을 만약에 자기 자본에서 제외하고 하면은 약 한 1억 800 정도의 자기 자본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15%는 농지연금의 담보 가치에서도 빼줘야 되겠죠. 아까 9억 1,800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15% 정도를 빼야 되겠죠. 자, 그걸로 계산을 해봤더니 월 연금액이 243만 원 정도를 매월 받게 되고요. 종신정액형이. 그 다음에 전후후막형 앞에 10년은 296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물론 뒤에 11년부터는 여기서 좀 많이 떨어진 금액을 받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수시 인출형이 지금 재개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재개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올해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시 인출형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 인출형이 만약에 재개되면은 된다고 가정했을 때 2억 700 정도를 수시 인출금으로 받고 그 다음에 연금은 203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그러니까 수시 인출금을 받았을 때의 자기 자본은 이 세 개의 자기 자본 그러니까 한 2억 4천 정도가 되겠네요. 2억 4천 정도의 자기 자본 중에서 2억 정도를 수시 인출금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4천만 원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4천만 원의 자기 자본이 있으면 203만 원의 연금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농지가 어떤 농지인지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디스코에서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농지인데 이 농지, 그러니까 430-2번지 이 농지와 그 바로 밑에 있는 맹지이죠. 430-3번지 농지, 그 다음 바로 또 밑에 있는 이것도 맹지인데 429-2번 농지가 같이 나온 농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도로하고 인접해 있는 430-2번지의 농지의 그 공시지가를 보게 되면은 57,500원이죠.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있는 맹지인 지금 430-3번지를 보게 되면은 52,300원입니다. 그래서 그 한 6, 7% 정도 가격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합필했을 때는 맹지에서 탈출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두 개 농지가 맹지에서 탈출하기 때문에 감정가가 쭉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농지의 토지 정보를 보게 되면은 지금 계획관리 지역이고 공유인수가 0명이니까 소유권에서도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도로 전면 여부 세로 한 명 가이기 때문에 자동차 출입이 가능할 정도로 도로 상태는 굉장히 좋은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다른 토지 이용 계획에서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도 뭐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우상향 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토지 보기에서 이 토지의 지금 작년 즈음이겠죠. 의 상태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런 도로,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 정도는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도로로 되어 있고 바로 이 농지,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농지입니다. 이 농지하고 이어져서 쭉 아래로 맹지까지 연결된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엇보다도 여기서 뭐 중요한 거는 뭐 도로에서 충분히 바로바로 진입이 가능한 그런 농지다. 농사도 잘 짓고 있기 때문에 그 경작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지는 기본적으로 24%까지 떨어져 있지만 6.7% 정도, 6.8% 정도를 추가적으로 감정가를 올릴 수가 있는 농지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농지이고 연금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만약에 수시 인출형이 재개된다라는 가정하에서는 4천만 원 정도가 있으면 203만 원을 60세부터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농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좀 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저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